완전 정복, 샷 29강.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주니까 다시 오르겠지. 조금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눌림목이겠지.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모든 하락이 눌림목은 아닙니다.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가 끝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한 눌림목과 추세 붕괴를 구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강에서는 주도주의 눌림목 구간에서 투자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도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는 행동,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하는 행동, 지지선이 무너졌는데도 버티는 행동, 그리고 시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도 과거의 주도주에 집착하는 행동. 이런 실수들이 왜 위험한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눌림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신고가에서 10% 떨어졌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말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눌림목이야. 하지만 하락률만으로 눌림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5% 하락해도 추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 조정을 받아도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거래 대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가, 이동평균선의 상승 방향이 유지되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큰 이탈이 없는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눌림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하락할 때마다 무조건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매수를 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또 매수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다시 매수합니다. 처음에는 눌림목 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좌의 대부분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이것은 눌림목 투자가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배열이 무너지고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고 거래량을 동반한 큰 음봉이 반복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8강에서 배웠습니다.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고 단기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우리는 재상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대응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이전 고점과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졌는데도 무조건 버티는 것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있습니다.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다시 이전 고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파 가격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까지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도주니까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중요한 가격을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가입니다. 지지선을 이탈했다면 그 다음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회복하는가, 거래 대금이 다시 들어오는가, 아니면 이탈한 지지선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뀌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한다면 눌림목이라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거래량이 터지는 하락을 좋은 눌림목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눌림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날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큰 음봉이 나옵니다. 다음 날도 대량 거래와 함께 하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큰 물량을 팔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가 부근에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큰 음봉이 나타났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거래대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도주에는 큰 거래대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크다고 해서 항상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장중에는 크게 상승했지만 종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날도 거래대금은 큽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이런 경우 큰 돈이 들어오는 과정인지 큰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의 크기만 보지 마십시오. 거래대금이 발생한 결과로 가격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십시오. 큰 거래대금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격을 지켜낸다면 강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거래대금이 발생했는데도 중요한 가격을 계속 이탈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외국인과 기관의 하루 수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수급만 보고 판단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방향과 지속성입니다. 조정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이는가? 아니면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씩 모으고 있는가? 재상승할 때 수급이 다시 강해지는가? 이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수급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종목만 봅니다. 내 종목의 차트만 봅니다. 하지만 주도주도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 전체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급감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는 강합니다. 지수도 상승합니다. 다른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만 계속 하락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해야 합니다. 시장보다 약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 주도 섹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주도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돈은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로 갔던 돈이 바이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 갔던 돈이 방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산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원전으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주도주가 오늘의 주도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거래대금은 줄어듭니다. 반면 새로운 섹터의 거래대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신고가를 만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새로운 섹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주도주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종목만 바라보고 있다면 돈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실수. 대장주가 바뀌었는데 기존 대장주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도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대장주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더 강한 거래대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장보다 강합니다.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집중됩니다. 이런 경우 섹터는 여전히 강하지만 대장주가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장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존 종목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거래대금을 가져가는가? 누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누가 시장이 떨어질 때 버티는가? 누가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가? 가장 강한 종목이 누구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열 번째 실수. 바닥을 정확히 맞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이번이 진짜 바닥이라 다시 매수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닥을 맞추려다 보면 결국 하락 추세와 싸우게 됩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재상승을 확인하십시오. 11번째 실수. 주도주라는 이유로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도주라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이유만으로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면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강제적인 반대 매매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의 핵심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주도주를 찾고 좋은 추세를 오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12번째 실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눌림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합니다. 시장보다 약해졌습니다. 섹터의 거래대금도 감소합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도 처음 판단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투자는 처음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게임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주도주도 바뀝니다. 대장주도 바뀝니다. 시장도 바뀝니다.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29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첫째,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눌림목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락할 때마다 무조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셋째,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졌는데도 무조건 버티지 마십시오. 넷째, 거래량을 동반한 큰 하락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다섯째, 큰 거래 대금을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외국인과 기관의 하루 수급만 보지 마십시오. 일곱째, 시장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주도 섹터의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홉째, 대장주의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열째, 바닥을 정확히 맞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11째, 신용과 미수 매수 그리고 과도한 몰빵을 경계하십시오. 12째,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결국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도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을 확인합니다.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거래대금을 확인합니다. 수급을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확인합니다. 시장과 비교합니다. 주도 섹터와 대장주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시장에 큰 돈이 아직 이 종목에 남아 있는가? 만약 돈이 떠나고 있다면 과거의 주도주라는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눌림목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측보다 확인, 희망보다 원칙, 물타기보다 추세, 종목에 대한 믿음보다 돈의 흐름. 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주도주의 큰 상승 추세를 더 오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30강에선 주도주를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사람과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주도주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것, 바로 좋은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투자자는 주도주를 찾고도 작은 수익에 팔아버리는지, 왜 어떤 투자자는 큰 상승 추세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